미국을 비판하는 것, 미국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 어떤 것이 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어떠한 측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미국의 이념이나 사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미국의 어떤 특별한 정책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미국의 많은 측면을 좋아합니다만 미국의 대외 정책만큼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를 소개하실 때 전쟁을 반대하고 화해, 협력, 평화를 주장한다고 하시는데 말 그대로 저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반북주의자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고 반전, 친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정책을 얘기하려면 한미 관계를 주로 이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아까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식상할 정도로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영원한 것은 국가 이익밖에 없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은 친구가 되는 것이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미국, 우리 한국에게 유일한 군사동맹 국가입니다. 피로 맺어졌다고 해가지고 혈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게 바람직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가장 큰 대외 정책 목표가 반공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 저는 이상적으로, 내용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공산주의 찬성합니다. 그 목표는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자는 것이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수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공을 하는 거죠. 폭력을 정당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공산주의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자들이 타도가 돼야 됩니다. 소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종주국가 미국으로서는 냉전시대 가장 큰 목표가 반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단과 전쟁을 통해서 반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 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이 무너질 때까지는 반공이 두 나라의 국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혈맹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대외 정책 목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만은 중국이 70년대 말부터 개혁 개방을 추구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1등 국가로서는 2등 국가 견제하고 봉쇄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강화하고 그도 모자라서 우리 남한을 들어오라고 압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한미일 공조를 이루자는 거죠. 우리는 중국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따가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2004년도부터 우리 남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그 전까지 우리한테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인 일본과의 교역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005년도 우리한테 가장 큰 교역 상대국 미국과의 교역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009년 한중 교역 규모가 한국과 일본과의 교역 규모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의 교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교역 액수 2배보다 더 많은 교류를 한국과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역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역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1965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정식으로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6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단 1년도 일본한테 무역 흑자 기록해 본 적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장사 참 잘합니다. 얄밉게 잘해요. 우리가 1년에 한 200~300억 달러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우리와 1945년부터 교역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전두환 정권 때죠. 흑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를 보다가 지금 현재 1년에 약 300~4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91년까지는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중공이라고 했죠. 공산당을 강조해가지고 92년 국교 정상화를 하고 나서 그 첫 해에 약간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1년 평균 약 600~70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중국 없이는 먹고 살기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저희 OECD 국가 중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속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중국과 교역하면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중국을 봉쇄하는 거 우리 국익에 어긋납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은 세계 제1등 국가로서 급속하게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지만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거 국익에 가장 반하는 짓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당장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우리한테 35년 동안 식민 통치했습니다. 1965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국교 정상화했습니다. 1950년대 중국, 우리한테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미국이 아니었다면 우리 남한 없어졌을 테고 중국이 아니었다면 북한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 중국 때문에 통일 못했습니다. 가장 큰 원수였죠. 그러나 1992년 국교 정상을 해가지고 지금은 가장 가까운 경제 협력 관계가 됐습니다. 소련, 냉전시대 가장 큰 원수 국가였습니다. 미국에게도 그랬고요. 91년부터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대만, 중국과 수교하기 전까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같은 반공 국가로서. 중국, 빨갱이 국가, 중국과 손잡으면서 우리한테 가장 친했던 반공 국가 대만,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것이 국제관계라는 겁니다. 미국에게는 어떠세요? 옛날 거 놔두겠습니다. 미국이 요즘 적대 국가라고 삼는 이란이다, 이라크다 이런 나라들요. 이란 1979년까지 가장 가까운 우방이었습니다. 왕정 때요. 79년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둘이 적대 관계가 됐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적의 적은 우방이 되기 때문에 80년대 이란과 이라크가 7, 8년 전쟁을 할 때는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이 됐습니다. 79년 미국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을 때 소련에 저항한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9.11 테러로 악명 높아진 오사마 빈 라덴 알카이다 세력입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니까 미국이 알카이다 세력과 손을 잡아가지고 군사지원 많이 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로 오사마 빈 라덴 미국이 가장 큰 적이 됐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라크 친구로 지내다가 사담 후세인 대통령까지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국제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과연 한미 동맹이라는 게 지금 현재 탈냉전 시대에도 우리한테 절실한 국익을 주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게 없다고 하는데 한미 군사 동맹 관계가 영원해지는 게 가능하고 바람직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제 서우도 잔소리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시면서 저와 같이 미국의 책임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끼친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분단 아니겠습니까? 물론 분단과 동시에 미국은 우리한테 해방의 은인입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 조선 해방됐습니다. 하지만 해방에 대해서 반드시 전부 다 무조건적으로 고마워해야만 될까? 아마 이런 말씀 별로 들어보시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지금까지는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무기 원자탄을 사용한 나라입니다. 그 원자탄 2개 터뜨리는 바람에 우리 한반도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의 은인에는 원자탄이라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해서 특히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지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는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고 북한이 개발하고자 하는 핵무기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는 그러한 왜곡된 인식이죠. 핵무기가 위험하다면 미국께 됐든 북한께 됐든 다 한 거죠. 더구나 미국의 핵무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미국은 1941년부터 핵무기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45년 원자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8월 이전에 원자탄을 3개를 만들었어요. 요즘 이제 북한 수소폭탄 얘기가 나오는데 원자폭탄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라늄으로 만드는 게 있고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우라늄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쉽다고 합니다. 그 대신 파괴력은 조금 적다고 해요. 원자탄이니까 파괴력이 조금 크고 적당하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플루토늄이 조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루토늄 2개하고 우라늄 핵폭탄 3개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3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썼습니다. 일본에 떨어뜨리기 전에. 그것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일본에 떨어뜨린 겁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우라늄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3일 뒤 8월 9일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핵폭탄 떨어뜨렸습니다. 그 핵폭탄 2개 일본에 맞고 즉각적으로, 물론 비공식적이지만 일본 군부가 미국 군부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만약에 일본의 천황이나 아시아 각국 침략을 일삼은 군부 지도자들이 그 원자탄에 의해서 죽었다면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 원자폭탄 히로시마 시인에, 나가사키 시인에 떨어졌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무고한 일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조선 사람들 15%나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미국의 핵폭탄을 맞았던 겁니다. 이래도 우리가 미국의 핵폭탄을 감사해야만 할까요? 참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선생님, 좀 있어. 선생님. 무슨 말이야? 맞을 때 할래? Shut up. 끌어내세요. 끌어내. 자, 일단 끝나고 같이 얘기하시죠. 끌어내세요. 경찰 불러겠냐? 나 그냥 끌어내. 당신 그냥 경찰에 막아.